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강선우 후보자는 여론의 벽을 넘었나 혹은 넘고 있는 것인가 임명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진숙 후보자보다도 갑질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선우 후보자가 더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강선우라는 사람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면서 그 이유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한 정책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인사청문 과정을 살펴보면은 권익 보장이 아니라 권익 침해를 했던 당사자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의혹에 대해서도 해소를 하기는커녕 지금 계속적으로 의혹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만 낙마시키고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가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진숙 이제는 전 후보자라고 해야겠죠. 전 후보자는 원래 민주당 쪽 사람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주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현역 의원 사퇴 또 현역 의원에 대한 지명 철회 이런 건 좀 부담이 컸을까요? 다름 아닌 이 보좌관 갑질과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장관 후보직 철회는 곧 의원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까요? 임명 수순까지 왜 누구의 영향력이 발휘된 건지 우상호 수석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진짜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또 같이 토론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참모가 이러쿵저러쿵 그 결정을 훼손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조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서운함도 이해합니다만 잘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지금 뭐 여당 지도부 하면은 김명기 원내대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마 십자포화의 대상이 됐던 두 명의 후보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인데 이 두 후보자의 결이 좀 다소 다르다는 이제 당내 평가가 좀 우세했던 것 같고 어떤 맥락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진숙 후보자는 논란의 좀 촉발점은 이 논문과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표절. 그런데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던 거는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이 담보돼 있는 전문성 측면. 이른바 이제 쪽지 논란이 있기도 했고 뭐 동문서답을 권유하기도 했었고 교육부 공무원들이 그리고 교육행정통합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제 단답형 질문을 받았을 때도 좀 머뭇댄달지 나이스라는 거는 사실 교육부 장관이라면 워낙 이제 잘 알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교육계의 현안인 AI 교과서 등에 대해서도 다소 이제 질문이 지체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강선우 후보자는 물론 갑질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고 이후에 그렇다면 직무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성 지원과 관련한 여러 입법 활동을 했던 부분이 있고 디지털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도 발의를 한 내역이 있고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는 지난 정부 때 존폐 위기에도 이제 섰을 만큼 조직이 상당히 침체돼 있기도 한데 이 조직의 상황이나 점검에 대해서는 이해도를 좀 높이 보여준 부분이 있어서 이제 결이 다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가 그렇다면 여론의 추이를 좀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전문성이 담보된 후보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결을 달리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에 대한 이해도 또 전문성 차원에서 조금 더 다른 견해를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이해를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지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은 상식에 맞서겠다라는 선전포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내심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신용만 내고 결국 갑질 척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입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근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선 후보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일단 국회 여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뭐 장관이 예. 국회에 출석을 했을 때 보이콧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만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고 네. 법적으로 저희가 뭐 장관이 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강선우라는 사람이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에 맞는 사람인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이분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맞서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한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것이라고 보이지만 본인의 삶의 궤적은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삶의 궤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참여연대라든지 민주당과 가까운 시민단체들도 계속적으로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성명들이 나왔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특히 전임 회장단에서는 여기에 자진 사퇴를 권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강성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 우리 편이라는 사람들이 보좌진들은 그냥 이제 우리 편도 아니다라고 오히려 인정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예. 그동안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법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김혜경 여사를 통해서 어떠한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가사 사용인처럼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에다가 냉장고에 과일을 채워넣게 한다든지 예. 세탁을 시킨다라든지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에 있어서 경기도청의 관용차를 이용한다라든지 이런 의혹들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재판이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강선우 후보자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비슷한 것이죠. 집안에서의 변기를 고치고 집안의 쓰레기를 버려달라. 그것이 나라의 세비를 받고 있는 보좌관에게 시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동안에 갑질을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번 사태로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분노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갑질 의혹이 제기됐는데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이 강선 후보자가 지역구 민원사업 해결을 못했다면서 여성가족부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지인들에게 지금 공유했다고 해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 모두에게 하는 갑질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재고의 여지는 없어 보이나요? 아직 기간이 오늘 내일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명 동의안이 예. 채택되진 않았고 대통령이 그 완전히 마침표를 찍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철회가 됐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우세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여권에서도 이 전직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맥락을 보면 해바라기 센터를 본인 지역구 강서구에 이제 새로 설립을 하고자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 티오를 좀 맞추기가 어려웠던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좀 삭감을 했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다시 원상 회복은 됐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권 내부에서 나왔던 문제이고 또 이게 새로운 의혹 제기인 만큼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인지 경위가 어떠한지 국민들께 설명드릴 의무는 책무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도 매섭게 꾸짖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겸허히 새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 주신 대로 상처받은 보좌진들에 대해서도 2번, 3번 물론 인사청문회 때 낮은 자세로 사과 여러 차례 드렸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면 본인이 또 본인의 육성으로 사과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직까지 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거나 송부됐다거나 재송부 요청이 왔다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